디테일한 거는 이제 훈련된 거죠. 물론 이제 예민한 게 후천적일 수도 있는데 하도 이제 뭐 맞고 자라면 예민해질 수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디테일한 것은 그 말 그대로 이제 훈련이죠. 그렇죠? 이게 디자인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같은 학급에 같은 클래스에 이제 한 50명 정도 60명 정도 있었거든요. 타고나기를 디자인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획이 달라요, 그림이. 근데 결국 걔네들도 디테일에 밀리더라고요. 디테일에. 이 디테일에 승부를 건 애들은 정말 엄청나게 그 디테일을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가우디 건물 아시죠? 가우디. 안토니오 가우디. 지금 완공됐다면서 100년 동안 완공시킨 거예요. 그 업자 많이 바뀌었어요. 일본 애들도 막 덤비고 막 그랬어. 가우디 건물은 사실은 볼 건 없어요. 사실은. 천재 천재 그러는데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멋진 건물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건물인 건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만 사실 타고 들어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옛날 뭐 그 고딕성당하고 뭐가 달라?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디테일, 어마어마한 디테일. 그거는 뭐 그 넘사벽이죠. 그거는 규엘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고 그러면 뭐 그건 뭐 어떻게 뭐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지나가다 봐도 그냥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그 건물은 사실은 못 쓰는 건물이에요. 들어가면 여러분들 막 열폭탄에 그냥 불편함의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뭐 자연의 어떤 그런 구조를 좀 따라서 했는데 그게 다예요. 그게 다. 예, 그렇지만 그 디테일이 엄청나죠. 어, 같은 거라도 같은 형식이라도 디테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죠. 근데 그 디테일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람이 럭셔리하게 산다는 것은 뭘 좀 알아야 럭셔리해져요. 그렇잖아요.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맨 아파트밖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쵸? 저 같은 병신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뭐 디자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그 어떤 교수님 부부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미군 부대에서 만났어요. 미군 부대에서. 미군 부대 거기 아시죠? 저기 캘리포니아. 거기 옛날에도 잘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스테이크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초청을 받아서 먹는데 이분들이 제가 신기한가 봐요. 보니까 학벌도 없어, 애가. 그쵸? 근데 뭐 이런 짓 하는 거 보니까 신기한 거야, 되게. 근데 많이 그 부인이 되게 저보다 한 살 위인가 그래요. 예, 둘 다 부부가 다 교수인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 했냐. 그래서 건축을 공부했다 그랬죠. 그랬더니, 아,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도 의상 디자인, 뭐 이런 그 실내 디자인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 공부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건축물 보면서 이제 모던 아트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딱 맞은 거야, 그게. 둘이서 나중에 와이프까지 갔어요. 아, 셋이서 참. 그래가지고 그 남편 되는 양반이, 야, 우리 와이프랑 이렇게 오래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진짜로. 제 자뻑이 아니라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렇잖아요. 우리가 디자인, 그래서 올해는요, 아까 뭐 현주 씨하고 뭐, 여기 뭐 혜빈이랑 기훈이랑 왔었거든요, 여기요. 네, 왔는데, 올해는 딴 거 필요 없어. 다들 공부할 준비하세요, 오프라인에서. 아셨죠? 보니까 여기서 주둥이 까봐야 소용없어. 이제부터 오프라인이야, 올해는. 아셨죠? 예, 덥거나 춥거나 뜨겁거나 다 필요 없어. 이제 여러분들 모시고 차도 샀겠다, 이제. 다 죽었어, 이제! 차는 왜 샀는지 알죠? 아시지? 어, 다 죽었어, 이제. 차 없다고 하기 없게 그냥 다시 때려 받고 그냥 봉구차에다 때려 받고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보고 끝나면 낮에 보고 뭐 1박 2일이면은 뭐 숙소에서 하든지 1박이면 하루면은 당일치기면 딱 보고 카페에 모여가지고 감상문 쓰기 한 페이지로. 그래서 낭독하기. 아시겠죠? 뭐 그런 식으로 좀 훈련을 좀 시켜야겠어. 너무 몰라, 너무. 이거 여러분들 너 얼마나 알아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모르지만 제가 옛날에 안도다다오 그거 뭐예요? 그거 뮤지엄 산 있잖아요.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렸죠? 감상평. 어때요? 그거 책에서 본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 유튜브 다 뒤져보세요. 저처럼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그거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감상평을 인생의 그 파노라마처럼 한번 써보세요. 하다못해 경주 가가지고 여러분들 뭐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지 말고 좀 써보세요. 그게 살아있는 교육이에요. 그리고 딱 한 페이지짜리로 뭐 길게 할 필요도 없어. 아, 시를 써도 괜찮아요. 삼행시를 써도 괜찮아. 시를 쓰든지 산문을 쓰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그날의 임팩을 써보는 거예요. 그걸 자꾸 훈련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보는 눈이 달라져요. 기록을 안 하니까 AI한테 묻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게 특별할 게 없어요. 그렇죠? 야, 무영아 너 들어가지 마. 너 할 말 있어.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나와 나와 빨리 나와. 나 말 끝나고 말해야 되니까 알았지? 들어가지 마. 그거 그대로 있어. 그대로 딱 있어 그냥. 어디 가지 말고. 아 여기는 걔가 썰 푸는 시간인가 보다. 들어가지 마. 알았지? 가만히 있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올해는 여러분들 저 부산 끝에서부터 저기 철원 끝까지 아시죠? 좀 돌아다니자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다들 뭐 매번 갈 수는 없지만 저는 매번 갈 거니까 아셨죠? 예,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1박도 하고 감상도 쓰고 애들도 데리고 오세요. 애들도 살아있는 교육을 시켜드릴게요. 같이. 그래서 그게 돈 안 드는 거예요. 외국 나갈 필요도 없고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이상한 데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지 아세요? 제 20대, 30대를 그 짓만 하다 보냈어요. 20년을 그 짓을 하고 나니 지금도 하죠, 지금도. 그 짓을 하고 다니니까 그냥 그냥 달라져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을 조금만 더 길게 긴 호흡으로 우리가 보자고. 김건희하고 한원이는 뭐 군대 가니까 어렵겠지만 탈영해서라도 해, 알았지? 영창 몇 번 갔다 오면 괜찮아. 알았어? 어. 아니, 진짜 여기가 좋긴 좋은 곳이야. 건희가 수수료라고 넣었어요. 입금을 시켰어. 그래서 뭐냐? 그래서 전화했더니 둘이서 제육볶음 처먹고 있더라고. 고구마 두 명이서. 난스러워. 아주 두 남자 두 놈이서. 야, 니네는 뭐 과에 여자도 없냐? 어떻게 두 놈이서 이렇게 몰려다니까 영 안쓰럽다. 난 그래도 대학 다닐 때 한 여성들이 쫙 몰려다니는, 남자끼리는 안 다녔어. 대학 다닐 때. 항상 후배 여자들 막 데리고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막 우르르 데리고 다녔지. 니들은 참 안쓰럽다, 야. 어? 없어? 없구나. 괜찮아. 괜찮아. 그 시간 낭비야. 맞지? 자, 그래서 내가 너 왜 냈냐 했더니, 야, 내가, 어? 아니, 뭐 10억씩 하는 분들한테도 전화 안 하는데, 꼴랑 몇십만 원 놈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이러냐고 물어보는데, 꼬라지도 웃기고. 참, 진짜. 이게 케미니까 가능한 거야. 알았어? 어? 케미니까 가능한 거야. 여기서는, 사람이거든. 사람. 알았어? 참,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걸 또, 진짜. 그래서 올해는 오프라인 공부 많이 하자고요. 아시죠? 음. 그래서 장소도 좀 빌려가지고 카페 같은 것도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할 게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재밌고 즐거운지 아세요, 그게? 그게 꽉꽉 차면은 얘기할 때 정말 풍요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근데 무영아, 너 공개 강의 몇 번 오더니만 이제 너도 이제 여기에 홀렸구나. 여기 왜 왔어? 아, 다 아시죠, 가고 싶어. 무영이? 공개 강의 때 많이 봤잖아요. 미안해, 말 끊어서. 얘기해. 응. 아, 가고 싶어서. 왜? 아, 어색해. 어색, 어색하네요. 어색해, 원래. 난 어떻겠는데. 네, 네. 그래서 뭐 왜 왔냐고. 뭘 왜 해야 되는데. 말 안 시켜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불편해가지고. 야, 종원 씨 투 나왔다, 여기. 야, 여기 내가 하나 알려줄게, 아, 노하우 하나. 저기 종원이 형 있지? 저 종원이 형이 잘하는 말 있어. 이게 저 사는데 도움이 돼서 나왔습니다. 뭐 이게 끝이야. 그 뒤로 발길인 게 없어. 야, 놀라운 노하우야. 어. 그리고 뭐 묻잖아, 그러면 모릅니다. 그 끝이야. 야, 상남자야, 상남자. 진짜 무서워. 어, 있어, 저기, 저 어디야, 그 어디죠? 사시는데 어디야, 어디 저기? 의정부인가? 의정부 휘발유라고 유명해. 그래서 무영아, 여기 뭐 하는 데인 줄 알고 온 거야, 근데? 네, 인문학 공부하는데. 좋았어. 좋았어. 그래도 저 기왕 왔으니까 처음 이게 한 5년 된 거야. 그래도 여기가 역사가 깊어. 그치? 고전 예, 수업 5년 예, 동안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쉽지 않거든? 여기 있는 분들 네, 다도 5년 동안 오신 분들인데 나는 공력들이 있어.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딱 내가 장담컨대 딱 3개월만 한번 버텨봐. 알았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도움이 될 거야. 자, 진짜 도움이 될 거야. 제일 최근에 들어오신 우리 상경이 형. 네, 상경이 형. 안녕하세요. 네, 광고 한번 좀 여기 뭐 하는 데인지 알려주세요. 있는 그대로. 새신자가 왔으니까. 새신자 왔으니까 기도해야지, 이제. 나를 찾기 위한, 나를 찾고 싶으면 이
고전 수업을 들으면 참 좋습니다, 무영 씨. 그런데 나는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아, 저도 아, 좀 말 좀 잘하고 싶은데. 아이, 좀 막 뭔가 좀, 뭐 알아야지 말을 하지. 하여튼 무영 씨, 3개월만 버텨보세요. 저도 한 3개월 있으니까 그냥 여기 지금 몇 흡수되더라고요. 개월째지 상경이요? 총 들은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고전은 한 4, 5개월 되었나? 야, 근데 한 4, 5년 된 것 같아. 진짜로. 그쵸, 여러분들? 되게 오래돼 보이죠? 감사합니다. 늙어서 그래. 오래돼 있어, 지금. 아, 농담이야, 농담. 이번에 부산 갈 건데, 저기, 우리 저 배도 탈 거고요. 스케줄이 꽉 차 있어. 노래방도 갈 건데, 우리. 아시죠? 부산 뭐 노래방 괜찮은 데 있어요? 가라오케로다가 뭐. 그래서, 그래서 노래도 좀 부르고, 오랜만에. 노래방 얼마 만에 가는 거야? 와, 가면은 한 10년 만에 가는 건가? 20년 만에 가는 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까먹었어, 이제, 노래방이. 음. 재밌게 놀려고 그러니까, 붙으실 분들은 붙으세요. 우리는 뭐 아무나 붙으면 되니까, 그냥. 아셨죠? 상경이 형네 가가지고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할 거, 모임도 하고 할 거거든요. 예. 자, 이슬아, 그럼 이제 좀 선배한테 물어봐야지. 이슬아, 네, 여기 뭐 하는 곳이야? 여기 공부하는 곳이죠? 아, 좀 성의 있게 좀 얘기해주면 안 돼? 아무리 힘이 없어. 너 오늘 뭐 힘드냐? 응, 무영이한테. 여기가 투자의 그릇을 넓히는 공부를 하는 곳이래요. 이거 실리가 좀 있네. 그치? 아, 야, 지금 나 좋으라고 한 얘기 같아, 느낌이 지금. 그치, 그거는 맞죠, 그치, 여러분들. 그거 아니면 뭐하러 해? 이제 분명히 목적의식이 있죠. 자, 그러면은, 성우야, 권성우. 여기는 뭐 하는 곳이야? 그 선배들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후학들의 이게 고리가 딱 생겨요. 우선은 제가 처음 왔을 때는 3개월이 아니라 3년만 버텨보라고 하셨었는데 기간이 좀 많이 준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딱 거의 3년 정도 됐는데 30대가 되니까 약간 그래도 삶의 방향성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아, 버텨보시면 좀 더 방향성이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듭니다. 무영이 같은 경우는 삶의 방향성이 명확한 친구인데, 맞지? 아, 저는, 음, 어, 찾아가고 있는데, 음. 이러한이가 인성이 돌 됐으니까 이거 들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쟤는 지 꼬라지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애야. 알지? 어. 야, 아, 어떻게 네 꼬라지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진짜 대박이다. 농담이고, 아, 농담. 농담이고, 네, 농담이고, 제가, 여기 계속 이제 오프라인 강의 때마다 사실 들었는데, 이제 계속 아까 그 이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쨌든 담는 푸대가 좀 넓어져야 하는데 제가 그릇이 좀 좁다 보니까 저도 좀 아직은 간장 종지지만 조금 어떻게 냉면 기 정도라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이번 공개 강의가 좀 셌구나. 다행이다, 진짜. 어. 아니, 진짜, 진짜, 근데 그릇 넓혀야 돼요. 그릇을 안 넓히면, 우리가 뭐 포용력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포용력이 결국 그릇 아니에요? 그쵸? 그릇은 종지기만 하면서 포용력을 넓혀야 돼, 포용력을 넓혀야 돼. 그게 되나요? 어. 아까 현지 씨도 질문을 했거든요. 이 질문 없으면 여기 못 오잖아요. 그쵸? 음. 거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질문 아까 하셨잖아. 그쵸? 거절하기가 어렵다. 아니, 근데 현지 씨는 잘하는데, 사람들이 보통 제일 많이, 우리가 뭐 서점 가면 많은 게 뭐예요? 뭐 거절의 법, 뭐 거절을 잘하면 성공한다. 뭐 거절을 잘하는 법, 뭐 이런 거 많지 않나요? 그쵸?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거절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는 삶을 안 살면 돼요. 왜? 사람들이 청탁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수준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와가지고 만만하니까 청탁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 공무원들 급이 올라갈수록 청탁의 사이즈가 줄어요. 맞죠? 구급 공무원들은 노가다들도 와서 청탁해. 밥 한 끼 사주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4급 공무원한테 밥 한 끼 사주고 청탁이 돼야 안 되지.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거절을 안 하려고 하면은 안 할수록 더 많아요. 그런 일들은요. 그쵸? 가족끼리도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친구들끼리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이거 해달라고 그러고, 저거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거 어떻게 막을 건데요? 안 하는 거 연습하면 안 하게 돼요? 안 되죠. 그쵸?
보이스피싱도 다 그거 노리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 근데 여러분들, 법륜 스님 같은 사람한테 보이스피싱도 잘 안 와요. 예. 아, 거부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 고전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근원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편법이나 어떤 단순한 어떤 방법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당장은 바꿔야 되니까, 그쵸? 뭐 거절, 증후군 뭐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니까. 하지만 근원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몇 년씩 여기서 왜 공부해요? 바탕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고전은 회사후소라 그랬잖아, 공자가. 하얀 바탕 위에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바탕을 바꾸면 네가 고민하는 게 저절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처세는 세상적인 처세는 뭐냐면 세상이라니까 똑같이 교회 같네. 그게 아니고 이런 어떤 처세들은 방법론적인 걸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근데 그건 계속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근원적으로 그릇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음. 아니, 우산을 쓰면 비를 안 맞지만 비 사이로 막 갈 수는 없잖아. 세상에서 제일 마른 사람이 비 사이로 막 가라며. 예, 이해하시겠죠? 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계속 어떻게든 맞는단 말이야. 한 대 맞으면 또 한 방에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느낀 게 제가 단점이 많잖아요. 약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고치려니까 숨이 턱 막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통째로 바꾸자. 그냥. 통째로 바꿔버리죠. 좀 무식하죠? 네, 무식해요, 좀. 원래 공자나 예수나 이런 부처나 이런 사람들이 좀 무식해요. 그렇잖아요. 무식하니까 출가하고, 무식하니까 강야로 가고, 무식하니까 여러분들 주의천하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원래 좀 무모하고 무식해요. 근데 그걸 언제 해야 돼, 그러니까. 보통은 30살 전에 다 깨달아요, 그래서. 깨닫는 사람들을 보면 좀 무식할 때예요. 인생 닳고 달아서 50, 60 넘어가면 그거 못해요, 여러분들. 알 거 다 알아가지고 이미. 그쵸? 음. 근데 이 20대, 30대, 그래서 보통은 예수도 30살, 공자도 30대, 부처도 30대예요. 출가한 나이가 애 낳고 다 했어요. 그 나이 때. 그 나이 때가 이제 막가파. 그래가지고 해보 부딪히고 깨지고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는 가망이 없냐? 아니죠. 가망이 없다는 게 아니라 사실 그때가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그 골든타임 놓치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질문이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지금 투자해도 돼요? 이 얘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제 코스닥 거의 예언이잖아. 그치요? 지금 어때요? 바닥 못 잡죠? 제 말이 맞죠? 수직으로 올라가 버렸죠? 맞잖아요. 음. 여러분들은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주식을 잘 알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투자를 제가 워렌 버핏보다 잘해서도 아니에요. 이치라서 그런 거예요. 이치라서. 뻔한 이치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치를 깨우치면, 남들이 보기엔 예언이지만, 제 입장에선 상식이에요. 커먼 센스라고요. 그치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가 아니고요. 사실은 골든 타임을 놓친 만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왜? 그 숙제는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치를 깨우치고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숙제는요. 어린 나이 때 그것을 매진을 하면 쟤는 정말 천하의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고요. 이경민 선생님 때에 그것을 깨우치셨다면은 정말 잘 사신 거고요. 뒤질 때까지도 못 깨우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깨우쳤다라는 것, 이치를 통달했다라는 것, 통달은 좀 그렇고 뭘 알았다는 것, 우리가 알았다고 하는 것, 내가 지혜로움을 깨우쳤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인생에서 더 받을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그걸 알면 주식을 보든 채권을 보든 요즘 뭐 채권이 좋아요, 주식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하는 미친놈들 많은데 다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그렇죠? 제가 주식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해요. 임장인이 매장인 이런 거 안 하고 다녀도 되고, 그렇죠? 기업의 논리라는 게 훨씬 더 보기가 편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향에 맞는 거예요. 뭐 부동산에 꽂힐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부동산 강의하면 여러분들 좀 우습잖아, 제가, 그렇죠? 음. 뭐 제가 주식 강의한다고 뭐 기업 얘기해요? 흐름을 얘기하잖아, 항상, 그렇죠? 이치를 얘기하잖아요. 이치대로만 가면 어때요? 대충 집어넣어도 맞아요, 대충 집어넣어, 그렇죠? 이번에 코스닥 제가 대량으로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잘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 팍팍팍 가요, 그냥. 근데 코스피만 갖고 있으면 더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치를 깨우치는 것에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건이 나이 때 깨우치면 심지어 이슬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박준혁, 이건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야.
어. 30대, 그러면 딱 예수님이잖아. 그쵸? 부처님이잖아요. 저 나이에 만 게 뭐냐를 딱 알았다면. 그리고 가능해요. 10대에도 깨우쳐요, 여러분들. 왕필 보세요. 10대에 노자를 강의한단 말이야. 그쵸? 여러분들 깨우치면요, 나이가 없어요. 나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그레이드로 등급으로 생각하니까 소대지처럼 자꾸 나이로 밀어붙이려고 그러는데, 예. 찜질방에서 자는데 어떤 아줌마가 한 50 좀 넘어 보이는 아줌마가 이제 막 약간 좀 맛이 갔어. 아파, 내가 보니까. 사이보다 더 아픈 것 같아. 자꾸 막 사람들 보고 막 찔러대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 있잖아, 왜. 막 찔러대니까, 어, 어떤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둘이 붙은 거야.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저 여자 잘 됐다 싶어가지고 덤비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딱 오더니 아저씨 오더니 이 아줌마 말이야 뭐 여기서 시어머니 짓 하고 있어 막 그러면서 당신 몇 살이야? 나 82이야.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나이를 얘기하시는 거야. 굳이 나이를 얘기하시면서 그 나이도 젊어 보이는데 말이야. 내가 몇 살이야? 82이야 이런단 말이야. 그 나이 뭐 누가 궁금한가? 그쵸? 이 뼛속까지 이 등급 체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너 몇 등급이야? 나 투뿔이야. 이런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 투뿔이든 에이뿔이든 어차피 먹히는 거 아니야, 그거? 그런 걸로 문제. 내가 지금 여러분 나이로 여기 있으면은 말도 안 되잖아, 그쵸? 뭘로 서 있어야 돼요? 내가 김건희가 나보다 딱 김건희가 나 치고 나가는 거야, 그냥. 그러면 나는 겸허하게 그걸 배워야 돼요. 왜? 우리의 목적은 누구보다 나은 게 아니라 죽기 전에 깨우치는 거야. 그게 목적이야. 아빠, 아빠, 처음으로 핸드폰 나 그랬어. 아, 근데 이거 강의할 때 아빠 얘기 좀 줘. 오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니, 내가? 야, 빨리 이거 빨리 더. 그래서 빨리 가, 이제 빨리 가. 이거 내기. 빨리 가, 이제 빨리 가. 너 한 번만 더 오면 너 경고야. 빨리 가. 아, 죄송합니다. 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등급을 신경 쓰지 마시고. 아, 이 흐름을 깨지, 진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 마지막으로 했어요? 누가 마지막으로 했어? 누가 마지막으로 했죠? 권성우가 했나? 오케이. 그 다음, 병무야. 여기 왜 오는 거야? 선생님, 하는 거야? 저희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어, 네, 이치를 아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나고 나서 아는 게 거의 대부분 이치 같은 느낌이 좀 들고 그 전에도 얻어 맞으면서도 그거를 밟고 나가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이치를 깨우친다는 건 몇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야, 하나. 깨우친다는 게 어쨌든 이 폭이 더 넓어지고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봐봐. 이쪽 면이 있고, 이쪽 면이 있지. 이쪽 면을 보면서 뒤쪽 면을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치. 그게 일반적이잖아, 그치? 그걸 뒤집어 엎은 게 피카소야. 뒤를 앞에다 갖다 붙였잖아. 위를 앞에다 갖다 붙였어. 밑에를 앞에다 갖다 붙였어. 이걸 입체파라 그래. 이게 뭐야? 한 점으로 보는 거야. 인간의 모든 양면성을 하나로 보는 거야. 내가 어저께 그랬잖아. 선을 따로 보고 악을 따로 봤는데 알고 나니까 그게 똑같더라. 그게 이제 이치야. 이치를 깨우친다라는 것은 이게 이치고 저게 이치고 저게 이치고 저게 이치가 아니라 하나로 보는 거야. 그냥. 그럼 어떻게 되겠어? 위아래도 없고 막가파가 아니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지. 하지만 달라. 다르지만 같은 거야. 어렵지? 그게 유무상생이라 그러잖아. 유무상. 그러니까 인간은 수준이 낮을수록 뭐야 그걸 그러니까 분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민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념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만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달라? 달라 똑같아. 형식은 다르지만 결국은 그 본질은 뭐야?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한 흔적밖에 안 되잖아. 공산주의의 태동은 좋은 거야, 그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지만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잖아.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 도구를 잘못 사용한 거잖아. 그치요? 근데 우리 공산주의를 욕하잖아요. 공산주의를 왜 욕해요? 그치요? 그걸 어떻게 다룬 사람들의 문제지. 그렇지 않아요? 여자 남자도 나눌 수 있지 그러면 따지고 보면 여자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남자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치요?
그러니까 제가 했잖아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뭐가 있다? 인간만 있을 뿐이라니까. 한 점으로 모일 수 있잖아. 그게 이치야. 그래야 안 그래요? 주식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결국은 돈을 번다라는 건 뭐예요? 떨어질 때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갈 때 떨어질 것처럼. 그쵸? 유무상생을 만들어내면 결국 돈을 벌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제가 어저께 제가 멘토링 수업 시간에 제 복귀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밑에도 사고 위에서 덜어내고 반복하면 벌어요. 그쵸? 근데 사람들 거꾸로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주식을 사도 지금 사도 되나요? 물어보는 거.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답은 하나예요. 해도 됩니다.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전문가들이 설레발이 치는 거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질문 자체가 당신을 주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지금 해도 되는지를 나한테 물어보는 그 인간이 무슨 투자를 한다는 거야. 하지 말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당신은 지금 호객이 되려고 준비하는 거야. 하지 마. 그럼 이 사람은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그죠? 남 좋은 일 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이치를 깨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는 게 아니야. 다 똑같다는 거야, 그냥. 그쵸,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얘기해 주죠. 아, 지금 말이야, 시장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쵸? 그게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걔는 못할 텐데. 잘할까요? 못하잖아. 그릇 하나 없는 인간한테 무슨 투자를 하겠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시장은 아싸 가오리하고 잡는 거야. 아, 호겨 왔다 그러고. 그렇죠? 호구 왔다 그러죠. 호구. 호구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 자체를 뭐라 그래요. 내일, 내일 실시간 강의 주제예요. 지금 주식 사도 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 절대 주식하지 마세요. 이게 좀 깁니다, 제목이. 여러분들. 하나로 보는 거야, 하나로 그냥. 그쵸? 근데 사람들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나는 원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쵸? 사람들이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럼 이제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 말을 딱 듣고, 아, 이 새끼 뭐 있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질문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질문에 맞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를 해주겠죠. 아, 투자는 투자를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진행해 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렇죠? 무턱대고 지금 보통 어떻게 해요? 아, 그러지 말고 하나 찍어줘봐. 아이씨, 돈 줄게, 돈 줄게. 얼마야, 얼마.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더 가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돈 받았다가는요. 저 여태까지 이거 못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못 살아남습니다. 이 바닥에서. 철창 가요. 조심해야 되는 거야, 항상.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입체파죠? 입체파는 위대한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어떻게 선생님 그림을 앞에다가 원근법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저 예술사 제가 공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쵸? 원근법이잖아요. 원근법 나온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이집트 시대부터 제가 쫙 얘기해 줬잖아요. 그쵸? 이집트 때 그림 어때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발이 항상 옆으로 있어야 되고, 그치요? 코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그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던 것이 원근법이 개발되면서 근거리가 만들어지면서 어때? 소점이 만들어지고 소실점이 만들어지면서 어때요? 이제 입체가 생겼잖아. 근데 결국 그 한계는 결국은 앞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입체파는 어때요? 왜 그림을 꼭 앞에서만 봐야 돼? 위, 아래, 양 옆에. 그걸 다 초월해서 가면 어떻게 된다? 내면으로 들어가면. 이제 안에 있는 것까지 끄집어내는 거야,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위대한 모더니즘을 만들어내고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갈 때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앞면에만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 한계성에서 장사를 하고, 그 한계성에서 직장을 다니고, 그 한계성에서 결혼하고, 그 한계성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니까 결국 면과 면이 만나면 볼 게 없는 거야, 더 이상. 처음에는 반짝하지. 하지만 그 면과 면이 만나면 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국. 쌈박질밖에 안 한다고요. 그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새로운 면을 하나의 점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지고지순한 노력을 해야 돼요. 아주 이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여러분들 영적인 능력이 달려 있어요. 엄청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웬만한 열정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무영이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수업은 바로 그거를 우리가 함께 보기 위한 싸움이지. 그게 그릇은 그냥 넓어지지 않아. 그쵸? 그릇이 그냥 넓어져요, 여러분들? 아니죠. 싸워야 돼. 우린 걸 저항이라 그래요. 리지스턴스. 그쵸? 저항이라 그래요. 저항이 없는 그릇은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는 요리조리 피하면서
재력이나 권력이나 학력 가지고 이제 어떻게 좀 해볼까 했는데 재력도 안 돼, 권력도 안 돼, 학력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이씨, 한강이 나갈까 뭐 이렇게 하다가 알고 보니까 그게 내 그릇 넓히는 거 전혀 관계없다는 걸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오직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저항하고 넓혀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담아낼 수 있을. 이래서 그때서야 부와 모든 것들이 어, 쫙 필요한 만큼 갖춰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고 즐거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나이 때 30대에 깨달았다. 이건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겁니다. 진짜 감사하세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근데 그 깨우침이라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깨우친 사람들은요, 한 점으로 모든 에너지를 다 빨아당겨요. 빨아당겨요. 빨아당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요. 사람이 모이면 당연히 뭐가 모일까? 돈이 모이죠. 돈이 모이면 뭐가 모일까요? 권력이 모이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이 그 과정이 없이 권력을 잡은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대싸움을 하는 거야. 대싸움을 그거 하나 지켜보려고. 사는 게 아니죠. 늘 두렵죠. 그렇죠. 늘 무섭죠. 뺏길까 봐. 이게 행복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얻어진 권력은 권위가 되어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죠. 이롭게 해주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권력을 잡지 않고 내가 이 권력을 잡을 만한 인간인지를 알면서 틈틈이 보고 가면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성이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천히 만들어 가다 보면 자연스럽죠. 특별할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함께 싸워나가요. 근데 혼자 싸우면 어때요? 우리가 출가한 사람들이 왜 절에 모여가지고 같이 수행하겠어요? 힘들어요. 혼자 하면 투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혼자 했다, 저한테 개인 가서 받으면 잘 될 것 같으세요, 투자? 안 그래요. 집단 지성이 무서워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같이 쟤도 투자하겠거니 하고 하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쓸려고 하는 거야. 이게 쓸려가면 잘 돼. 여러분들이 투자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투자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알아요, 다. 그냥 쓸려온 거야, 잘. 알았어요?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투자 잘한다고. 뭘 잘해, 잘하기. 투자 잘하는 게 어딨어. 못하는 건 뭐고 또. 그쵸? 쓸려온 거야, 잘. 제가 했잖아요. 첫 번째, 좋은 멘토 만나야 되고, 좋은 멘토라는 게 착한 애가 아니에요. 저처럼 좀 맛이 간 애들도 투자를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쵸? 두 번째, 고전을 공부해야 돼요. 그릇을 넓혀야 된다. 꿀을 담아야 될 거 아니야. 세 번째, 그런 투자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쵸? 그러면 앞에 두 개를 몰라도 어설프게 들어와도 그냥 쓸려가요, 그냥. 뭐지 하다가 돈 벌고 있는 거야. 그렇죠? 내가 워렌 버핏 집안에 태어났는데 단타하고 막 유튜브 보면서 투자하면서 워렌 버핏한테 가지고 아버지 얘가 이렇게 투자하는 거라는데 그럼 어떨까요? 워렌 버핏 마음이 이것이 미쳤나?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애미가 다 투기치고 투기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같이 놀아나는 거지 뭐, 그렇죠? 우리 패밀리 분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분께서 이제 투기를 좀 많이 오랫동안 하셨는데 저랑 이제 공부하면서 막 수익이 막 50% 60%막 올라가잖아요. 그치, 처음에. 그 남편분한테 딱 갔더니, 야, 50 올랐잖아. 빨리 팔아. 막 그러더래요. 그 처음에 다 팔았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야, 50이면 엄청 본 거야. 빨리 팔아. 딱 파는 거야, 그냥 이게.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그 남편이라고 해서 뭐 했을 테니까 막 주식 차트 보면서 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치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치요?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것보다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10배 올라가 막 이게. 얼마나 주지고 싶을까. 그치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예요. 비일비재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정말 이 세계의 정말 황당한 일들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음,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그래서 이치를 깨우친다라는 것.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경민 선생님 정도 되셔도 깨달으면 정말 잘 사신 거예요. 정말 잘 산 거예요. 잘 살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죽을 때까지 못 깨닫죠? 그게 지옥이에요. 다시 환생하면 그 토양에서 또 태어나요. 그때부터가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억 겁을 통해서 그렇게 반복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부처님은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 다시 태어나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잘 태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전생에 제가 보니까 다 복 받으셨어. 이런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게 지금 시대에. 우리가 100년 전으로만 가도 어때요? 여러분들.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 죽지 못해서 산다. 우리 이모가 60년대 서울 와가지고
공장 직공으로 일하면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보면 부러웠대요. 빨리 죽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지켜내 가면서. 살아남은 거죠, 그래.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 여러분들이 다 전생에 나라를 구하셔가지고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미국에 태어나도 안 돼. 총 맞아 죽어. 그렇죠? 음, 음. 유럽에 태어나도 안 돼요. 다 죽어요. 그렇죠? 일본에 태어나도 안 돼요. 쓰나미에 밀려. 늘 대한민국이야. 그런데 다들 죽겠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행복 지수가 제일 낮아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야, 이게. 복을 갖고 태어나면서도 그 복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에겐 복의 가치가 없죠. 젊은 놈들은 어? 못 산다 그러고, 나이 들면은, 거기 또 푸념이 드러나고. 하늘이 도와줄까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지 않을까요? 이치를 못 깨우치니까 불평불만해되고, 저는 빚 있고 못 먹고 못 살아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 좋네. 어? 좋은 부모 만나서 지금까지 살았으면 잘 산 거지. 뭐가 부족해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지랄 연병들을 떠냐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가 부족해서 도대체. 이렇게 잘 살아놓고,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살아놓고, 그래. 쓸 거 다 쓰고 살았으면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불안해요. 이렇게 살았으면 됐지. 그쵸? 근데 김건희도 마찬가지. 너 김건희, 너 밥상에 불만 있냐? 말해봐. 아버지 진짜 말. 아니, 불만 있냐? 말해봐. 전혀 없습니다. 담배도 있습니다. 뭐 이러다 죽어. 알았어. 죄송,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응, 죄송합니다.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진짜? 솔직히 제대로 이게, 진짜 예, 없어? 많을 것 같은데, 얼굴이. 어? 아닙니다. 진짜 없어? 그럼 너, 환원이는 불만 있어, 없어? 없습니다. 원래 없었어? 네, 원래. 이상한 애들이네, 쟤네. 우리 어떻게 불만이 없지, 저런 나이에? 불만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내가 너무 부정적인가? 이상하다. 왜 불만이 없지? 여기 비결이 뭐냐? 비결이 뭐냐? 왜 불만이 없냐? 어? 그래, 얼굴도 밝고 심지어, 그쵸? 한 대 때려도 웃을 것 같아. 왜? 너 왜 그런 거야? 어렸을 때 약을 잘못 먹었어? 한약 같은 거 혹시? 아니, 아니요. 그냥 그거 왜? 왜? 뭐 딱히 불만 있을 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환원이는? 저도 거울 비슷합니다. 보면 불만 많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선생님. 아니, 환원이 말이야, 환원이. 예, 그다지 없습니다. 그다지 없어? 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야, 임마, 니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어? 니들이 여기 왜 있는 줄 알아? 벌써 임마 이렇게 해탈을 하니까 여기 있는 거야, 그 나이에. 갈 데가 불금에 막 이런 데 있는 거야, 아마. 알았어? 야, 대단하다, 진짜. 야, 웃고 있는 준혁이는 뭐 다를 줄 아냐? 넌 뭐, 너 왜, 넌뭐 여기 뭐야? 넌 불만 없냐, 인생에? 어? 야, 우영아, 여기 이런 시간은 아니고 원래 이렇게 고전 수업 하거든? 너 때문에 이러는 거야, 지금. 알았지? 그러니까 뭐 기분 나빠하지 마, 알았지? 여기 씨, 다음부터 오지 말아야겠다, 그러지 마, 알았어? 음. 여기 준영아, 다단계입니다. 다단계. 다른, 뭐라고? 여기 다단계예요. 다단계. 너 한 명도 안 데려와서 지금 너 하등급이잖아. 저 하층민 거의. 너 하층민이잖아. 뭐 나 자단계 잘 몰라서 그 뭐라고 그러는데, 하냐 수드라. 그맨 밑에 있는 등급 있잖아. 한 명도 안 데려오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반만 축내는 애. 이거 뭐야? 저 봐, 건이는 벌써 한 명 데려와가지고 지금 등급 상승했어. 너뭐 하는 거야, 임마? 5년 동안. 어?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견이한테 형님이라고 그래. 알았지? 선생님이라 그래. 아니면 뭐라 그랬냐, 그거.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런 그 등급 한 단계 올라가면 뭐라 그래. 하여튼 뭐, 그래, 알았지? 음. 4단계? 무슨 다단계야? 뭐 팔아? 많이 팔지. 주식도 팔고 차도 팔고 문화도 팔고 팔 문화도 수 있는 거 다 팔고. 팔기. 그치, 우리는 다 팔아. 다 팔아 다단계야, 여기. 돈 되는 거 다 팔아. 여기는 그치, 여러분들. 어. 제가 다 판다니까요, 돈 되는 거는. 음. 자, 우리는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꾸, 지금 말씀드린 뭐, 베네수엘라 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도요, 가난하지 않았어요. 장사할 사람 장사하고. 진짜 여러분들, 우리는 뼛속까지 그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가난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가난할까 봐 겁내지 말고, 어떻게 더 성장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풀어진다는 거야. 근데 쪼다리들을 만들어 나가지고 젊은이들을 지들이 가난해질까 봐 겁나. 가난하게 보일까 봐 겁나는 거야, 그 사실은. 가난하게 보일까 봐 쪽팔려가지고.
그쵸? 누가 그러더라고. 부자는 돈을 버는데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속하는 거에 만족한다고. 그쵸? 자기들이 가진 걸 지속할 생각을 하고 성장시킬 생각을 해야지. 낄까 봐 걱정하고. 그쵸? 조금 손해볼까 봐 달달 떨고. 그럼 어떻게 돼요?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 이치를 깨우친다라는 거. 그건 뭐 거창한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 다양한 통찰이라 그러죠? 통찰을 발휘하는 거예요. 통찰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통찰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정신이 없죠. 이게 저기 있고 저기 있고 막 사람하고 얘기하랴 정신이 없죠. 근데 통찰이 한 사람 어때? 탁 들어가면 거기 있는 모든 집에 하나로 모이면서 그 집의 문화와 수준과 그쵸? 라이프 스타일, 주인의 성향 모든 데이터가 끝나요. 이해하세요?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남의 집 가서도 대화를 끌고 가요. 그쵸? 근데 안 되는 사람은요. 질질 끌려다녀요. 질질 끌려다녀요.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그래서 아까 답사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소세원을 갔다. 그럼 들어가는 입구부터 저는 좀 보통 답사를 가면은요 하수와 고수가 나눠져요. 하수들은 들어가서 유명한 것만 보려고 그래. 고수들은 들어갈 때부터 시작돼요. 아시죠? 들어갈 때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나올 때 딱 하나로 들어가서 막 보고 시작해가지고 툭 나와서 정확하게 그걸 기록해요. 준영아. 저 질문 있는데 그 답사 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치.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경주를 다녀왔는데 음, 그 석굴암 보면서 엄청 감동하셨다고 하셨는데 너무 어떤 부분을 보고 감동을 느끼셨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게 질문이에요. 아니, 저도 감동을 받았는데 그 어떤 포인트셨을까? 포인트. 예, 예. 미치겠다. 석굴암 보고 어떻게 감동을 느꼈냐는 이 질문은 정말 사실은 우리 교수님한테 했다가는 싸대기 한대 날라오는 질문인데 그래도 미안하다. 아니, 니한테 한 얘기는 예, 아니야. 예, 우리 같으면은 한번 그 질문했다 싸대기 날라왔어. 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 새끼야. 그러고. 한국 건축사 전공하신 분인데 그분한테 절대 그런 질문하면 안 돼. 근데 이렇게 생각해. 내가 대학 다닐 때 처음 제가 있어요. 20살 때까지는 강남을 벗어난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거의 그쵸? 학교 집이었거든요. 예, 그 한강 정도 갈까? 뭐 현대고등학교 뒤에 한강이 있으니까. 예, 어디 강북은 이제 교보문고나 뭐 이런데, 경복궁 뭐 이런 데고요. 20살 돼서 처음 저기 석굴암을 갔는데 토암산을 탁 돌아갈 때부터 시작돼. 석굴암은 석굴암만 얘기하면 안 돼요. 일단 토암산을 걸어 올라갔어요. 지금은 차로 올라갔지, 그치? 그러니까 네, 차로 올라가면 이제 반감이 되는 거야. 석굴암은 기어서 올라가야 돼. 토암산. 이 송창식의 토암산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토암산에 올라서라 막 하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노래를 듣고 갔어요. 토암산, 석굴암 하도 지랄 연병을 떠길래 그래 가자 한번 가보자 그래. 갔어. 그때는 이제 한 30년 전이니까 뭐 차로도 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걸어서 갔어요. 걸어서 올라갔어요. 킥거리면서 걸어 딱 정상에 올라가서 뺑 돌아서 들어가잖아요. 그쵸? 석굴암을 가려면 힘들지요. 힘들면서 얼마나 대단하길래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면서 갔어요. 그때는 석굴암이 지금은 다 가려놨잖아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잘못하는 거야 문화재 보존을. 이렇게 줄 서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때는 다 개방돼 있었어요. 석굴암 만질 수도 있었어요. 이해하시겠죠? 힘들게 토암산을 기어서 올라가는데 산으로 올라가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한여름에.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야 돼, 준혁아. 알겠지? 기어서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석굴암 이제 기대 만빵이야. 그래서 얼마나 대단하길래 사회를 비추는지 한번 보자. 사진으로 봤을 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딱 갔는데 석굴암 앞에 쓰는 순간 오열을 하게 돼요. 무릎이 툭 뚫려요,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무릎이 탁 뚫리는 거예요. 이건 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석굴암을 만든 장인이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요 부분을 부각시켜야지. 요 부분을 좀 튀게 해야 되고, 비례를 딱 맞춰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감동으로 빚은 거예요, 그럼 감동. 감동으로 빚었기, 종교적, 지금은 그거 못 만들어요. 죽어도 못 만들어요. 그거는 그 시대의 감동으로밖에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건물을 지금 못 만들어요. 왜? 그 종교적 감동이 없어요, 지금은.
이해하시겠죠? 그냥 석굴암 앞에 딱 무릎 꿇는 거야. 꿇는 거야. 석굴암 자체에서 보는 그 석굴암 앞에 섰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그 뭔가 느껴지는 그 심장의 어떤 그런 고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이후부터 이제 또 감동이 시작되는 건데 이제 거기서부터 네 얘기가 이제 대답이 돼. 일단 그게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보이는 거야.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그리고 석굴암을 보고 뒤를 딱 돌아보면 뭐가 보여? 사회가 보이지 쫙 펼쳐지면서 내가 부처가 되는 거야. 그때. 사회를 비추는 부처가 되는 거야. 쫙 비치지. 그게 감동이죠. 이야기니 준혁아? 그래서 석굴암을 한 번만 보면 안 된다. 말해봐. 아, 그냥 제가 느꼈던 느낌이랑 만약에 그 선생님이랑 같이 갔었을 때 느낌과 비슷했을지가 궁금해가지고. 너는 뭐야? 어떤 게 감동했어? 말해봐. 아, 저는 이제 다르지? 차 타고 올라가죠. 일단 반감이 됐고. 요즘에 다 차 타고 올라가죠. 아, 근데 구비구비 돌아가는 것도 똑같았고. 아, 저는 어릴 때 가고 또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그치. 많이 왜곡되어 있었는데 보통 막 수학여행 때 가고 이러잖아요. 그치. 우리 수학여행 그런 데도 안 갔어. 속리산 극기훈련장 갔지. 이불을 수학여행을 극기훈련장을 가고 지랄이야 그래. PT 체조는 왜 아니 거기서. 나 미친놈. 그 군대 군 시절이라 가지고 그 얘기해봐 근데. 아, 저는 이제 제 기억 속에는 그게 막 조그만했었는데요. 그 불상이 너무 아니고, 와, 그냥 딱 들어간 순간부터 그냥 아무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밀려오지 그냥. 보는데, 아, 이걸 어떻게 만들지부터 해가지고 그냥 그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압도당했던 것 같아요, 보면서. 그러니까 압도당하는 거야. 진짜 예술품은 압도당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압도를 왜 압도당했는지를 해석해 나가는 거야. 아직 해석이 안 그러니까 되죠. 예. 그렇지. 제대로 봤네, 제대로. 부석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부석사도 마찬가지. 저번에 그 안도다다오의 뮤지엄 상 같은 데 가보세요. 꼭 가보세요. 가면 가신 분들. 가보면 어때요? 제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감동이 조작되는 거죠. 이제 딱 들어가서부터 왜 저렇게 돼 있지? 저렇게 돼 있지? 궁금하다. 계속 가는 거야. 뭔가 하다가 마지막에 무덤까지 가서 천국까지 딱 가고 나면 어떻게 돼? 이 새끼가 안도다다오가 이걸 말하려고 그랬구나. 죄송합니다. 이걸 말하려고 그랬구나 하면서 빵 터지는 거죠. 근데 그건 생각 없이 뛰어다니면 몰라요. 많은 과정을 철저하게 밟고 가야 돼. 그럼 마지막을 탁 보는 순간, 남도가 나에게 이걸 말해주고 싶었다는 게 맞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요. 많이 봐야 돼요. 많이 감동해야 돼요. 감동이라는 것은 인간을 릴렉싱을 시켜요. 즉 모든 세포가 깨어나게 해요. 그랬을 때 우린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 느끼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하거나 그랬을 때는 어떨까요? 이제 감동이 아니라 감정적이 돼요. 이 감정은 감동을 죽이는 거거든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진짜 감동은 냉정함에서 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 석굴암을 가는 과정이 냉정해요. 근데 공부 안 했을까? 그거? 그 전에? 그쵸? 공부도 했겠죠. 아무래도 학교가 그거였으니까. 제가 안도다다와 아무것도 모르는 디자인도 모르고 아무 무식하는데 그걸 느꼈을까요? 못 느껴요. 그냥 느낄 수는 있어요. 잘 지었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말고. 그 깊은 의식 속에 있는 거. 그쵸? 그 객관성, 냉정함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감정적이 되죠. 날씨 좋아. 여기 물도 있네. 이거는 이제 어린애 같은 감동이죠. 이것도 중요하죠. 그쵸? 그걸 의도했으니까. 그걸 의도했으니까. 하지만 진짜 감동은 그 과정에서 다 하나 조합되는 거예요. 빵빵 터지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예,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감동을 느낀 거야. 석굴암은 근데 있잖아. 평생을 걸쳐서 또 가봐. 30대 가는 거, 40대 가는 거, 50대 가는 거. 아마 60은 제가 안 됐으니까 모르겠지만 저 틀릴 거예요. 석굴암이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예술품은 말이 없어요. 그렇죠? 희연자연. 스스로 그러함은 말이 없는 거예요. 위대한 예술품에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자체가 감동이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은 게 저도 애 데리고 몇 번 갔잖아요. 가면 부모들이 막 설명해요. 석굴암은 몇 년도에 해가지고 몇 년도 하고 뭐 신라시대 어쩌고 막 얘기하잖아. 그렇죠? 하지 마. 하지 마. 제가 경복궁 답사할 때 어디 갔어요? 도봉산부터 올라갔잖아. 북한산부터. 북한산을 봐야 경복궁을 볼 수가 있어요. 한강을 봐야 경복궁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경복궁이 거기 있는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북한산을 올라가면 왜 경복궁이 거기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한강을 보면 왜 경복궁이 거기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경복궁만 가가지고는 몰라요. 그냥 집이야. 그쵸? 맞아요, 안 맞아요? 또 우리는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전체. 근데 답사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안 하잖아. 경복궁만 딸랑 보고 그냥 대충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걸 못 보는 거예요. 산성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왜 경복궁이 거기 있는지 전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경복궁이 안 보이더라도 서울의 산세를 알아야 경복궁을 알 수. 왜냐? 우리나라 성과 궁전이나 성과 서양의 성은 완전히 달라요. 서양에서는 방어 목적이야. 해자를 만들어야 돼. 맞죠? 근데 우리 천연 해자가 있어. 뭐야? 산과 강이야. 그러니까 굳이 거기다 해자를 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박해요. 높지 않아요. 경복궁 당장 높아요? 다른 성에 가봐. 거기 그냥 들어오라는 데야, 그냥. 그쵸?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경복궁만 보면 어때요? 아, 다른 성은 막 높고 화려하고 막 들쑥날쑥한데 여긴 뭐 서민집이야, 그냥. 왕이 되게 저기 소박하셨네. 소박한 게 아니야. 여기에는 성리학적 철학의 바탕이 돼 있고 이미 자연해자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백성을 괴롭힐 필요가 없는 거야, 그치요? 서양의 성곽들을 보면 우울해져야 돼요, 원래. 진짜.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들?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강화도로 갔잖아. 최씨 무신 정권이요. 저기 그 막으려고 걔네들 그 몽고군 막으려고. 왜? 강화도가 뭐예요? 바다 천연 해자가 있잖아. 그치요? 말 타는 애들이 해서 해 그거 해병이 해군에 약하단 말이야. 그치요? 우린 다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왜 답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우리 젊은이들일수록 너희 그 건이나 이런 나일수록 우리나라 지형을 정확하게 봐.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여 그냥. 그걸 보고 제가 전라도와 경상도를 강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거 책 보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런 책을 써요? 누가 여러분들. 저는 전라도 경상도를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동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고 배우고 경험했다면 선동에 끌릴 수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근데 젊어서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두루두루 보이면 다니면서 관광열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쫙 보세요. 그러면 이게 한 방에 들어온다. 어떤 곳에 가든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여러분 돈을 벌어야 뭐 여유가 있어서 뭐 다녀도 기분 좋을 거 아니야. 돈도 없으면 맨날 뭐 밥 사주세요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투자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려면 일단 돈이 쩐이 좀 있어야 돼. 그쵸? 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쩐 좀 하면서 다니면은 주식 올라가면 그래도 뭐 돈가스 먹을 거 그래도 뭐 스테이크 한번 쓸 거 아니야. 그쵸? 여인숙에서 잘 거 모텔에서 잘 거 아니야. 그러려고 돈 버는 거야. 그러려고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돈 못 벌 때 답사 갑시다는 아무도 안 와. 돈 버느라고 바빠가지고 지금 가자 그러면 다 갈 거야. 뭐. 어디 돈 쓸 데가 없나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복관에서 인심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물성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이 스토리 하는 놈들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돈 벌면서 돈 버는 대로 그래서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번에는 좀 멀리 가고 좀 덜 오르면은 가까운 데 가고 떨어지면 그냥 집에서 이걸로 그냥 예술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두리를 맞춰가면은 그래도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래서 뭐 나중에 여러분들 인당 한 10억 현금 재산 이상 하면은 해외 한번 가가지고 여러분 저랑 같이 중국 가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때 우리 친구들이랑 갔을 땐 좀 아끼느라고 애들이니까 걸어 다녔지만 중국 럭셔리 관광부터 저 다 해요. 다 해봤어요. 일본 관광 뭐 이런 거 가보시면 저랑 다니면 여러분들 신사 보는 눈이 달라져요. 진짜로. 아 자꾸 저 자뻑해서 죄송한데 하도 싸돌아 다녀서 그래. 하도 싸돌아 다녀가지고. 아시겠죠? 저는 발로 배운 사람이에요. 교둥이를 배운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저 부산도 우리 상경이 형만큼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로.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진짜로. 그리고 자기가 사는 곳부터는 알아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니 발로 공부합시다 이제부터. 돈 좀 벌었으면 이제 좀 쓰세요 발로 알았죠? 많이 안 들어 많이 안 들어 값싸 돈 절대 안 들어요 많이 밥값이랑 뭐 모텔비 정도만 있으면 돼 그쵸? 별로 들지도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 투자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다고 답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식당 주인 돈 쌓아놓고 어디 가지도 못해요. 장사해야지 어딜 가 그쵸? 그래서 제 목표는 우리 패밀리 분들 빨리 다 저기 백수 만드는 거예요. 백수 알백수 만드는 거야.
빨리 백수 만들어가지고, 어, 백수 들린 사람까지도 그냥 돈 꿔줘가지고 백수 만들어버려. 대충 놀아고 열심히. 그래야 여러분들 리더가 돼. 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그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는 여러분들, 고전 수업은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는 많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기가 무슨 뭐 교회야? 부흥이 할 일 있어? 그쵸? 아, 많아지면 뭐 나도 돈도 벌고 좋네. 좋긴 좋은데, 어차피 그 돈 쓰지도 못할 텐데 뭐, 그쵸? 여기는, 이 시대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클래스 교육이에요. 등급 교육이 아니라. 그 말은 뭐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책임을 지고, 리더십을 갖고,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쵸? 다들 이해하시죠? 등급과 계급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이 얘기 계속 할 거예요. 우리 아셨죠? 여러분들은 계급 교육을 해야지, 그쵸? 클래스 교육을 해야지, 그레이드 교육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여태까지 우리가 받은 게 그 교육이잖아요. 그쵸? 여기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공자 예수 부처는 뭐예요? 인간을 클래스화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쵸? 왜? 그땐 다 노예 아니면 귀족이야. 등급이 정확하게 나눠진 노예끼리 싸워.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사랑해라. 이게 뭐예요? 클래스예요.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다음부터 뭐가 된다? 바로 하나님의 자식 클래스가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싸우지 말아라. 그렇죠? 다스리는 자가 너희들을 갖다가 지배하고 이러는 건 뭐야? 그들이 무식해서 그러거든. 무지해서 그런 거야. 무지해서. 책임은 없고 노블리스만 강조하는 그 무식한 놈들이 무지한 놈들이 당신들을 괴롭히는 건데 굳이 거기에 굴복할 필요 없다. 클래스화들. 우리가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있어요? 선동하면서 공산당 빨갱이 뭐 파랭이 하면서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어. 알고 봤더니 다 별 볼 일 없는 놈들. 어저께 말씀드렸잖아. 국민연금 주식 코스피 5천 가니까 국민연금 그냥 해결돼 버렸어. 이렇게 쉬운 거였어. 근데 무슨 성장인이 지랄 연병하면서 땅 파재 끼고, 그치요? 온갖 협작질을 하고 국민연금은 하나도 해결 안 되고 딱 하나야. 기업 구조 개선하고, 그치요? 기대심리 만들어서 5천 가니까 30년치가 만들어지네. 그쵸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던 거야. 저도 간단해요. 교회에서 복 받으셔 세상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셔야 되고 저렇게 다 필요 없어. 여러분들 돈 버니까 끝나. 다들 돈 버니까 웃어. 행복해. 물론 그것도 한계 체감의 법칙처럼 계속 가진 않아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의식이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들 1억 가진 사람이요. 한 푼도 없는 사람이 1억 갔잖아요. 세상 다 얻은 것 같아요. 진짜예요. 제가 경험담이잖아.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고작 1억인데, 그치? 한 푼도 없던 사람이. 빚 있는 사람이 빚 갚잖아요. 세상 다 갚은 것 같아요.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1억 가진 사람이 10억 가지면 뭔가 될 것 같죠? 이제 여기서부터 한계 체감이에요. 돈이 돈을 버는 순간부터는요, 돈에 대한 무게감이 완전 달라져요. 더 벌려는 욕심보다는요, 지키려는 욕심이 생기면서, 그다음부터 뭔가 의식적인 성장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무료해지고요. 돈 버는 재미에만 빠져요. 그건 돈 버는 재미가 아니에요. 무지해져요, 사람이. 타락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사람을 등급을 나누기 시작해요. 에이, 돈도 없는, 에이, 뭐 어쩐다, 어쩐다. 이런 짓을 한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현실. 세계적인 현실이에요. 그래도 유럽은 여러분들 클래스가 있는 나라예요. 근데 트럼프가 무시하잖아요. 돈 없다고. 지들이 어떤 나라인지도 알면서.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그쵸? 그 클래스를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미국은 깡패거든요? 그쵸? 프랑스가 좋아? 맨하탄이 좋아? 프랑스예요. 그쵸? 근데 돈 없다고 무시해버리잖아. 그쵸? 그게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라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임대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 나누고, 위아래 나누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 아주 천하의 그냥 쌍스러운 등급이 돼버린 거죠. 그쵸? 언제까지 이런 세상을 우리가 끌고 갈 거예요? 바꿔야죠. 그쵸?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경제, 그리고 의식적인 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밸런스를 맞추면서 이치를 깨닫게 되죠. 영성과 물성은 만나야 돼요. 별대은 분리되면 안 돼요. 아셨어요? 영성과 물성은 만나는 거예요. 반드시 등급은 그레이드는 클래스의 하위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클래스와 그레이드가 애매해졌어요. 그렇죠? 교수든 판사, 판검사든 의사든 옛날에 판사를 이렇게 막 뭐 직위원 판사? 뭐 이런 거 욕하고 옛날 상상이나 했어요. 그러면 판사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 변호사 검사나 봤지, 그치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어. 오늘 국무총리가 뭐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고 우리 형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 국무총리가 유튜브에 나와 막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렇죠. 그랬죠. 아니, 대통령이 지금, 국정감사를 뭐죠, TV에서 하고 있고, 어,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미국 트럼프가 트윗을 날리는 시대에 국무총리 따위가 무슨 유튜브 나온 게 뭐 이렇게 대단해. 이제 클래스와 그레이드가 경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걸 만들어야 될까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클래스를 강화시키세요. 그럼 다음 시대에 새로운 클래스로 여러분들은 짱짱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철없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레이드화 시켜요. 반드시 노예가 될 거예요. 그럼. 로봇보다 못한 존재가 될 거예요. 우리 아빠들 어때요? 집에 가면. 마누라, 아들, 자식,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밑에 있죠? 그쵸? 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고. 그쵸? 로봇보다 이제 로봇 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로봇 밑으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로봇보다 할 일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우받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클래스를 우리가 강화시키면 절대 그렇게 못하죠. 클래스를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고전 수업의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여러분. 기본적인 탄탄하게.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가 보자는 거죠. 자, 어쨌든 다시 제가 늘 새로운 사람들 올 때마다 고전 수업 왜 하는지 여쭤봤죠, 그쵸? 그쵸? 그래서 오늘도 또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셨어요? 무영아, 대충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 네, 선생님. 너 속으로 막, 아이씨, 잘못 들은 거, 씨. 이거 아니지? 응. 엘리시움, 아닙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그러니까, 부담은 가질 거 없고, 그냥 가볍게 있으면 돼요, 그냥.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수업은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케미스트 우리 친구들한테도, 야, 너들 수업 시간에 무조건 질문 하나씩 하라 그랬는데 안 해. 질문할 게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쥐어짜는 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스스로를 위해서. 선생을 개무시해요, 맨날. 자기들은 뭐 이렇게 받드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늘 저를 무시해요, 이 친구들. 저는 무시당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늘 저를 무시해요. 그래서 나도 무시할 거야, 그냥. 음. 제가, 근데 질문을 하세요. 질문이라는 건 저한테 답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체가 공부예요, 그냥. 다들 이해하시겠죠? 질문?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방식이 너무 여러분들 이게 패시브예요.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남이 해주길 바래요, 공부도. 남이 알려주면, 잘 가르쳤네. 좋았어. 평가지를까지, 심지어는 막. 야, 난 이런 무식한 방법이 세상에 어딨어, 그래.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가. 공부는 자기가 깨닫는 거야. 바로 나오잖아, 우리 현주 씨 봐봐. 저 대단한 학생이야. 최현주.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음, 클래스를 강화시킨다는 건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킨다는 거가요? 그쵸. 그쵸. 근데 클래스와 등급의 성장을 얘기했잖아요. 등급은 피라미드 방법이에요. 그쵸? 올라갈수록 좁아지죠. 다 이해하시죠? 등급은 자꾸 등급이 올라갈수록 어때? 1등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50등, 49등, 48등 이렇게 올라가잖아. 피라미드가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는 등급화된 사회는 반드시 피라미드 형태예요. 이렇게 그 계급이 아니야. 등급이야. 소뿔, 투뿔 이런 거야. 그렇죠? 근데 클래스는요. 방사형이에요. 원이 이렇게 강에다가 물을 딱 돌을 던지면 어때요? 방사형으로 쭉 퍼지죠? 그게 클래스예요. 자, 내가 클래스를 강화한다는 건 뭐냐면은 의식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1차원적인 수준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어때요? 잘해주면 좋은 사람, 못해주면 나쁜 사람이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소희가 오늘 왔는데 할아버지를 보고 눈치를 봐. 저 새끼 나한테 이상한 놈이야. 이런 거야. 그치, 여러분들? 왜? 소희 보기에는 애가 좀 이상해. 그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소희야. 그러면서 막 사탕도 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소희 같은 친구들은. 공주옷 입혀주고 막 그러면 좋은 사람이죠. 물론 애들도 핵심을 보긴 봐요. 예. 근데 그게 애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래? 맞아요, 안 맞아요? 애들이 막 관심법을 쓰고 막, 저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대해주지만 사실 속은 참 풍요로운 사람이야. 이건 애가 아니지, 그쵸, 여러분들? 무서운 애야, 걔는. 걔는 무서운 애야. 그런 애들은 더 무서운 거야, 그쵸?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잘해줘도 못해줘도 점점 어때요? 다른 면을 보죠. 제가 왜 저러지? 나이트에서 왜 날 잘해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음, 자꾸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클래스를 강화시키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신분 상승한다 그러면서 막 깡패들 막 그러잖아. 그치요? 그거는 숯불 되는 거야. 클래스 하라 게 없어.
그쵸? 다 바닥 인생이 어차피. 클래스는 넓어져요. 사회를 후연직이라 그래요. 맹장하거나 호연직이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사회를 쭉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공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럼 높은 곳에서 올라서 우리가 넓게 보고 등급으로 올라가면 잘 들어보세요. 현지 씨가 질문한 거 대답해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본을 알아야 되니까. 등급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을 더 질라 그럴까요? 책임을 밑에 애들한테 넘길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등급화된 네. 인간은요. 아무리 올라가도요. 네가 해. 네가 책임져. 그래요. 여러분 사회 안 다녀 회사 안 다녀봤어? 근데 등급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내가 이사야, 상무야. 내 부하 직원 있어. 근데 클래스화돼 있는 인간은 절대 그 책임을 넘기지 않아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봐. 이래요. 이게 클래스화된 인간과의 차이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똑같은 이사 상무인데 제가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잖아, 새끼야 너. 이런다고요. 이건 등급화된 인간. 이해하시겠죠? 근데 우리 사회에 나가면 대부분 뭐예요? 이 등급화된 인간들이 많아요. 네 탓이잖아. 네가 그랬잖아. 너가 그랬잖아. 너 때문에 그래. 자기를 지키는 왜? 야, 내가 상무까지 올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마. 다 이렇게 밟고 올라온 거야. 알았어? 어. 니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꼬리 잘리기라 그러잖아. 꼬리 잘리기. 그쵸? 이게 등급화된 인간들의 특성이에요. 근데 클래스를 가지고 올라가는 인간들은요. 책임을 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험할 때 모든 사람이 달라붙어서 도와줘요. 왜? 조선시대 때 책 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또 tum가놀이가 많으니까 어쩌다가 목민간이 좀 괜찮은 사람이 오면은요. 목민간이 갈 때 나라에 상소를 올려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그 목민간 다시 쓴대요. 다시 썼대요. 왜? 이 사람 가면 또 거지 같은 놈이 오니까. 구간이 명간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조선시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사실 민주주의였던 거야. 그게 가능했대요. 다 뒤에 실록에 나와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얘가 와서 국민들이 보는 거야. 근데 참관우리 같은 새끼 빨리 내보내야 되는 거야. 그치요? 그럼 다음에 올 거 아니야. 어쩌다 운 좋아서 나 같은 사람이 왔어. 그럼 어때요? 야, 지금도 봐. 이재명 잘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한 번 연임 더 해야 돼. 막 그러잖아. 그치요? 역대 대통령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 그쵸?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를 도와준다. 왜? 클래스는 클래스의 품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하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청탁도 안 해요, 여러분들. 왜? 이빠야 안 통하니까. 통할 만하니까 청탁하는 거야.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야, 쟤는 돈 몇 푼이면, 쟤는 얼마짜리고, 쟤는 얼마짜리 다 있어요. 여러분들, 로비스트들 있죠? 로비스트들의 목록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제 친구 로비스트가 한 명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들. 친구는 아니고 아는 사람, 여의도 가면 그런 애들이 있어. 여의도에 로비스트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걔네 수첩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걔는 얼마짜리 다 있어요.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밑으로 가도 안 돼. 우습게 한다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아, 쟤는 저 룸에 몇 번 데려가면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있다고요. 여러분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음. 그리고 이제 대기업 영업사원들 중에서 그런 거 다 있단 말이야, 목록이. 아무 때나 돈 들이는 거 아니야. 로비도 돈이잖아. 그쵸? 다 그렇게 간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등급화된 인간들에게 책임이라는 건 없죠. 책임을 전가하죠, 오히려. 근데 클래스화되어 있는 옆으로 방사형으로 퍼지는 사람은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뭐 희생정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가 성공하고 그게 지속되려면 성공만 하려면 등급을 높이면 되지만 그 성공이 지속하려면 클래스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사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클래스화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돈을 보호하는 것은 내 돈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클래스예요.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단돈 1억을 가지고도 여러분들 등급화된 1억이냐 클래스화된 1억이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지돈 가지고 몇 푼이고 막 수수료 내기도 아까워 씨발. 그럼 이 공동체는 여러분들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죠. 뭐 저한테 줘요? 저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잘했죠. 여기는 여러분들 수수료를 낸 게 아니라 해미에 투자하는 거라니까.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긴 클래스화된 곳이에요.
클래스화된 것. 그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긴 뭐예요?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지 않은 제 공동체는 뭐라 그랬어요? 서로 돕고 사는 거야? 아니야.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등급화된 인간들은 네가 뭔데 임마 이렇게 나가니까 책임을 지지 않아요. 절대로.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하는 지랄들을 보세요. 책임져요? 아, 네가 했대잖아. 심지어 최고 수장이었던 윤석열이까지도 뭐래요? 네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랬다고. 이런 세상에 살면서 무슨 책임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노블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클래스화된 사람들은 제가 그랬습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먼저 어, 그렇게 주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어떨까요? 판이 달라지죠. 솔직히 전두환도 장세동인가? 걔가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랬어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새끼는 사이즈가 달라. 여러분들.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 서로 막 삿대질해.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들. 그쵸? 전두환이 낫지. 그쵸 여러분들. 기왕하려면. 이게 뭐냐는 거야 세상에. 어떤 놈을 안 쳐온 거야 세상에. 어떤 놈을 쪽팔리게. 독재도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세상에. 독재도. 창피한 거예요 국민들이. 진짜로. 우리끼리 얘기니까 하는 얘기지만. 혹시 뭐 윤빠 있으세요 여기에?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아니 그 사람 욕해서 뭐 죄송한 게 아니라 더 욕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네, 질문이 아시겠? 있어. 네,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현주 씨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임을 누군가 희생한다는 착각들 버리세요. 아셨어요? 책임을 진 만큼 여러분들이 보호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자, 나라 씨. 선생님 그러면은 등급은 위 아래가 나뉜다고 느껴지거든요. 아니, 나누어지죠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네, 위가 계단 있고 올라가면 바닥이 계단에 있는데, 선이 명확하지 않나요? 이렇게 계단에 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슬로프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어. 그렇죠? 어. 근데 근데 계급화라고 하면 이제 방사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방사형이 옆으로만 퍼지다 보면 그러면은 위아래는 없고, 그 위아래가 만나는, 그러니까 계급에는 위아래가 없어요. 섞이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계급은 위아래가 없어요. 여러분들. 홍석헌 선생 같은 사람은요, 나이가 80, 70이 넘어가도요, 6살, 7살짜리하고 약속을 지켜요. 이해하세요? 안중근 안중근 선생 같은 사람들, 자기가 6살짜리하고 약속한 그 5원을 주기 위해서 찾아가요, 죽기 전날. 그게 클래스의 파워예요. 여러분. 제가 내일 죽어도 소희랑 약속한 걸 지켜야죠. 그게 클래스예요. 누가 멀리서 상담하러 오는 걸 잊어버려도 소희랑 한 약속은 지켜야죠. 소희야, 우리가 네가 살아갈 세상은 만들어 줄게, 죽을게. 그거 하나는 지키고 죽어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게 클래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근데 클래스에 무슨 위아래가 어디 있어? 위아래가 개뿔. 내가 그랬잖아 아까 10억 한다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 안 해도 30얼마는 거리한테 전화했다니까. 왜 하셨습니까, 고객님? 이러고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어, 그게 클래스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또 뭐 질문 없으시죠? 선생님, 그러면 계급화를 계속 지속해 가면 될까요? 그거를, 계급이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고요. 막스처럼. 그렇죠? 계급화의 안에 있는 요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고전을 공부하고, 그렇죠? 언어에 대한 확장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계급화에 대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에 대한 열정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통찰을 기르고, 그렇죠?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등급하고는 다른 노력이잖아요. 등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력, 재력, 권력, 이 세 가지가 다 해야 돼요. 간단해요. 우리가 등급을 높이려면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면 되잖아. 등급 올라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계급화하는 사람은 그걸 안 하냐? 하지요. 하지만 계급화하는 사람에게 학력은 세상을 어떻게 이롭게 할까라는 학문으로 가겠죠. 계급화하는 사람에게 권력은 어떻게 나눌까 하는 나눔으로 가겠죠. 계급화되는 사람들에게 재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쓰일까를 생각하는 거겠죠. 쓰임의 철학이 되겠죠. 근데 등급에 머무르면 학력으로 내가 어떻게 돋보일까? 권력으로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휘잡을까? 재력으로 내가 얼마나 내가 한번 세상을 깔끔하게 살아볼까?
이런 걸 신경 쓰겠죠. 다르죠. 그렇죠? 다르죠. 얘기가 다르죠. 그렇죠? 이게 그런 사람은요. 오점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점이 있어도요. 묻혀요. 묻힌다고. 왜? 그 사람은 그 오점 때문에 죽이면 자기들이 피해가 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린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클래스화된 사람들의 파워가 그거예요. 근데 등급을 나누잖아요. 요만한 오점 가도 지랄 연병을 해요.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왜? 걔를 빨리 쫓아내야 되거든. 그래야 내가 그 등급으로 갔거든. 이게 경쟁이잖아. 아, 내가 부장인데 상무 달아야 돼. 처음에 상무님, 상무님 그러지만 5점 요만한 거 발견되면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죽여버리죠,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기, 서울 자택에서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얘기 봐봐. 그 부장, 살벌하죠? 단칼에 베버리잖아, 그쵸?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칼을 쥐어주는 등급으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살려주는 클래스로 가실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뭘로 살아왔는지 아세요? 학교 다닐 때부터 등급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나를 죽이고 따라오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불안한 거예요. 쫓기고 불안한 거예요. 이 고전서 아무리 들어도 감정이 주체가 안 돼요. 어린애들이 갖고 있는 유기 불안해. 왜 돈 버는 거 털릴까봐 덜덜 떨고. 그쵸? 이 자리에서 물려날까봐 또 힘들어지고. 쫓겨날까봐 겁나고. 버려질까봐 겁나고. 이게 인간들의 등급화된 인간들의 사실은 보이지 않는 두려움. 머리도. 그래서 이거는 최하위 등급부터 최상위 등급까지 공통적으로 다 있어요. 클래스를 넓히면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두려움은 다 있죠. 하지만 이 대급화되는 것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특징은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내 자리로 돌아가면 된다는 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차피 태어나서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잖소. 어? 뭐라죠? 난 지압도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뭐 이러잖아, 그치요? 자리로 돌아가도 남는 장사. 얘 개꿀? 뭐 개꿀? 개이득이야? 막 이러죠, 여러분들. 태어난 자체가 개이득이야. 막 이러면서 살기 때문에 전혀 바닥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걸 신경 안 쓴다. 근데 등급화된 인간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늘 두려워요. 올라갈수록 두려워요. 더 잔인해져요. 더 잔인해지고 더 누르고 더 굴러요. 그러면 그 누굴 괴롭히는 거야? 나를 괴롭혀. 인간의 무의식은요, 항상 그렇게 억압을 해요. 억압을. 내가 아닌 것으로 가야 되고. 우린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근데 이 클래스 교육은 그거를 지향하는, 자유를 얻는다. 여러분들 고전 공부하니까 자유롭지 않으세요? 안 자유롭다. 그 고전 공부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고전 공부 안 한 거야. 준영아, 고전 공부 5년 하는 동안 자유로워, 안 자유로워? 아, 다시 그 5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치? 그치? 네. 저거예요. 나도 그래, 준영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래. 5년 전에 나조차도 나는 어색해요. 어제 나조차도 어색해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고전의 힘이에요. 여기 안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난 5년 전이랑 지금 똑같다. 여기 왜 있는 거야, 그럼 도대체? 나 돈 주려고 있는 거야? 이거 불가사의야. 야, 건이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건이 석 달 됐나? 우리 건이 선생님, 저 얼마, 작년 5월에 왔습니다. 너 꽤 됐구나. 야, 이 새끼 또 됐네. 너 좀 나이 좀 먹었다. 어? 그래. 너 작년 5월하고 지금하고 어때? 그때로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 아, 아니요. 안 가고 싶습니다. 그렇지. 클래스화된 인간은요, 아무리 젊음이 좋아도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음. 이해하세요? 정말 법정이 성철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한테 20대로 돌려볼 테니까 갈래요? 절대 안 갈 겁니다. 절대 안 갈 겁니다. 오직 등급화된 인간들만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요. 이해하시겠죠? 몸이 늙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틀에 박힌 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지금이 제일 행복해야 돼요. 잘 사는 사람은요,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에요. 오늘이 제일 행복해야 돼요. 오늘을 망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 클래스의 힘인 거예요. 클래스의 파워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지금까지 5년 동안 클래스를 넓혀왔지
등급 교육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여기는 이재용이 와도요, 무용이랑 똑같은 대접받아요. 하버드를 나와도, 초등만 나와도 여기선 똑같습니다. 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누가 여기서 잘난 척할 거예요. 그치요? 공동체는 그래서 등급이 없어요. 클래스예요. 여기서 아이들이 잘하면 아이들은 등급화가 되지 않아요. 클래스가 돼요. 클래스가 된다. 클래스화 된다. 계급화된다. 계급화라는 건 자부심이에요. 나는 이런 문화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들어요. 그 자부심은 누구를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들에게 책임을 져야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자격을 가지고 내가 이들을 내가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비록 내 형제가 나보다 나이들 많고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많지만 내가 이들을 이렇게 품어야지. 부모를 품고 세상을 품어요. 그거는 등급이 아니에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를 바라보는 석굴암의 부처님의 눈이에요. 그걸 느낀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그 예술의 장인이 만들어 놓은 부처의 눈, 그 사회가 넓은지 그냥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 방황의 끝자락에서 마지막에 가는 곳은 석굴암이야. 몇 번이고 가는, 한 달에 3번도 가는 거야. 그냥 무작정 가는 거야, 그냥. 경주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걸어가는 거야, 거기까지 그냥. 왜? 더 멀리서 걸어가야 더 감동이 되니까. 전 석굴암까지 걸어갔어요. 진짜로. 왜? 너무 힘드니까. 앞도 안 보이고, 눈물만 철철 나고, 세상이 불쌍한, 참, 여러분들 좀 미친 새끼, 뭐, 헛소리하고 있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진짜예요. 진짜로 얘기하는데 내가 어떡하겠어. 걸어가는 거예요. 석굴암까지 또 올라가고 해서 또 보고, 또 울고. 그때는 진짜 석굴암을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사람들이. 예. 널널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저런 부석사 한두 번 가셨잖아. 거기도 옛날에 널널했어요.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예, 그 주차장도 없었어요. 그리고 원래.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최근에. 지금 가면 맛이 확 떨어져요. 그땐 그렇게 좋았어요. 해, 해인사 가면은 홀만대장경 손으로 만졌어요.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지금은 땡중들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어? 그게 지들 거야. 어? 그거 찔랑 하나 갖다 놓고 10만 원씩 받아 처먹고 말이야, 그거. 어? 아휴, 내가. 그렇다고요. 우린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을 우리가 봐야 돼. 넓어지는 감동. 품에 품을 쓰는. 어쨌든 여러분들 케미 커뮤니티는 적지 않은 커뮤니티예요. 맞죠? 그렇죠? 이 커뮤니티를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이렇게까지 해올 수 있는 것은 그런 마음 때문이지. 어떤 꼼수가 보이세요? 다른 꼼수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젠간 여기 누군가가 또 이끌어 가야 되고 또 가야 돼서 서로를 지켜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가족 아니에요? 저에게 가족 개념은 그거예요. 내 새끼가 아니라. 아시겠죠? 아니 내 새끼가 내가 지킨다고 지켜져요, 그게? 제 내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 어. 서양의 귀족들은 뭘 했나요? 서양의 귀족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귀족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선입견이 많아요. 그막 개판치고 막 괴롭히고 막 우리나라 양반들이 막 이거는 여러분들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어쨌든 유럽의 모든 고상한 문화들은 다 거기서 나왔어요. 맞죠? 만약에 귀족들이 없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쌍놈들이 잘 살았을까요? 우리나라 양반들이 없고 그런 귀족 계급 체계가 없었다면은 우리나라에 이런 고급스러운 한글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까요? 이런 건축물들이 나왔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 귀족들의 문화예요. 문제는 그 귀족들 중에서도 우수한 사람이 있었고 귀족 코스프레 하는 놈들이 많았다는 거죠. 서양도 마찬가지죠. 서양의 귀족들도 굉장히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강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렇죠? 하지만 그 귀족이라는 태생아래에서 코스프레 하는 놈들도 많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재벌 욕하잖아요. 진짜 재벌 놈들.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서민들은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한쪽 면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시각에서 이렇게 자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서민이라서 괜찮은 거지. 왜 서민이 뭐 이렇게 좋아? 나 싫은데 서민? 나 소주 안 마셔요. 맛없어가지고. 이번에 기훈이가 삼겹살 먹으면서 한번 말아줬는데 맛있더라고. 폭탄 주. 오랜만에 먹으니까. 역시. 좋아. 가끔 서민 코스프레 하는 거. 전 서민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 귀족이에요. 저는 귀족이에요, 귀족. 뼛속까지 귀족의 품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옷은 좀 이렇게 허술하고, 말도 좀 걸고 그래도 여러분들,
저는 위아래 모든 최상위 등급과 최하위 등급을 다 쥐어짜고 있는 저는 최고의 귀족이에요. 저하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이해하시겠죠? 눈빛들이 왜 이러지? 그래서 이 새끼야. 아니, 여러분도 귀족이라고. 뭐 나만 귀족이 아니라. 무영아 오해하지 말고 내 말 이해하지? 아니 귀족 교육 받았으면 귀족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귀족이 귀족을 가르쳐야지. 현민이 귀족 가르치겠니? 여러분들 귀족 교육 받으러 오셨잖아. 그러면 클래스 교육 받으면 다 귀족이지 뭘. 왜 날 그렇게 봐? 이상한 사람들이네 진짜. 눈빛들이 이상해. 갑자기 나가는 분위기야. 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사를 잘 공부해 보면 귀족과 양반이 할 일이 있었어요, 다. 지금 거기서 문화가 싹트고 르네상스가 나오고 우리나라도 한글이 만들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국가를 또 수호하고 지켜나가고 이순신이 귀족이었어요, 쌍놈이었어요? 귀족이었어. 귀족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지킨 거예요. 이율곡, 퇴계 다 귀족이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서 위대한 학문이 나왔잖아요. 철학이 나오고. 근데 그들을 왜 우린 욕만 하죠?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 잘못된 교육안이 왜 그럴까요? 식민사관. 유럽 교육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유럽의 교육 기조 어쩌면서 뭐 욕할 수 있겠지만, 걔네들은 그렇게 교육 안 시켜요. 아, 우리 뭐 무슨 가문은 어떻고 저런 가문은 어떻고 그때 뭐 어쩌고. 아, 국뽕 교육 시켜요. 근데 우리는 식민사관 때문에 다 나쁜 새끼들이야, 그게. 나쁜 새끼들이어서 나쁜 새끼 눈으로 서양을 보니까 귀족들은 다 나쁜 거야. 이게 말이 되냐? 무식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렇게 봐요, 세상을? 지 눈의 안경이지. 그치요? 귀족은 다문화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귀족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꼴 좋으면 귀족 될 것 같아요? 권력 있으면 야, 지금 뭐 정치인들 보니까 전부 내가 보니까 쌍놈들이 개쌍놈들이더만 보니까 뭘 하는 짓거리들 보면은 클래스가 달라요. 클래스가 다르다. 제가 오늘 현주 씨하고 저기 혜빈이하고 누구야 우리 기훈이 왔을 때도 제가 오늘 얘기했는데 노가다판에서 한 얘기 기억나시죠? 그쵸? 노가다판에서 한참 20살 때 노가다 뛰고 있는데 한 분이 있어요. 말도 잘 안 해요. 이 사람. 싫어합니다, 싫어. 말도 잘 안 해요. 말도 없어요. 그 아침에 여기 노가다판 아시잖아. 노가다판 아시잖아. 여러분들. 가면 막 뒤에서 막 술 마시고 욕도 하고 뭐 옛날에 더 했을 거 아니야. 그쵸? 한 신세한탄하고 막 뭐하나 마시 소리도 좀 질러주고. 그 다음날 또 왜? 여러분들 현장 일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노가다판에서 노가다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상경 씨 겨울에 해봤어요? 한겨울에? 예, 뭐 부산은 뭐 한겨울이라 해도 서울만큼 아, 춥지는 근데 어때요? 그 하면서 어때요? 느낌? 뭐 젊었을 때겠지만 더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저는 뭐 어떤 말을 하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엄청 뭐 야한 얘기 많이 들었었고. 근데 이제 그 중에 꼭 이제 한 분 정도는 항상 조금 이제 어른 같으신 분들이 있었다는 그런 기억이 맞아요. 어설프게 있네요. 네. 아니요. 당연하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겨울에 노가다를 뛰면은 진짜 기분이 좀 처참해요. 새벽 4시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나가가지고 욕 먹어 가면서 그쵸? 그때 그 수안 발 안에서 노가다를 뛰는데 진짜 공장 만드는 거거든요. 정말 처참해요, 여러분들. 또 어리니까. 그쵸? 일도 잘 못할 거 아니야. 그쵸? 거의 90%가 욕이야. 막 망치도 던져, 막. 지금도 안전사고 나는데 그때 더 했어요. 손가락이 이게 90도가 꺾였어요, 이렇게. 드릴을 돌리다가. 그래도 해야 돼요. 하면서 딱 있는데, 그 어떤 아저씨는 말 한마디를 안 해요. 보통 그 힘든 일 하고 나면 나만 힘들게 다 힘든 거 아니야, 그쵸? 군대 가본 분 알잖아. 힘들게 서로 괴롭히잖아요. 욕도 하고 막 그래. 그 풀어야 되거든. 사람은 풀어야 되잖아요. 그 뒤끝이 있는 거야. 그러다 다시 또 노동을 하고. 보통 그렇지 않나요? 그쵸? 근데 이 아저씨는 그런 게 없어. 한마디도 안 해요. 말을 해도 그냥 몇 마디 하고 끝나요. 그리고 조용히 들어가서 책 봐요, 이렇게. 무슨 책인가 봤더니 뭐 시집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책을 봐요. 그래서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일 끝나고, 그때는 일찍 끝나서 4시에 끝났어요. 4시에 비가 막 오고 그래가지고, 4시에 쭉 비 오는데 가가지고, 형님이죠. 이제 거기다 형님이잖아. 그쵸? 형님, 저 술 한잔 하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학생이냐? 그러길래, 네, 학생이에요. 그랬더니, 그래, 술 한잔 하자.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술도 안 마셔요. 끝나고. 그냥 집에 그 숙소 들어가가지고, 저 숙소가 있잖아. 지방이니까. 예. 책만 보는 사람이에요. 가가지고, 김치찌개, 한밭집에서 김치찌개 시켜놓고, 6시인가 그때 아마 그랬을 거야. 일찍 끝나가지고 샤워하고 막 6시 넘잖아요. 새벽 2시까지 얘기했어요. 새벽 2시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번에 또 취기가 올라오잖아. 그쵸? 자기 얘기 쫙 하는데, 사람을 죽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예, 형무소를 갔다 온 거예요. 형무소 갔던 사람은 그래서 일 잘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 거기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분이 그 일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그 죽인 사람 가족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실화예요, 진짜로. 이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 달에 300만 원인가 얼마를 꼬박 보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쉬는 날이 없어요. 무조건 그 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뭐 사연은 잘 모르겠는데, 그걸 꼬박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랬죠. 아니, 형님, 근데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뭐, 형도 다 살고 나왔고, 이만큼 했으면 됐지. 벌써 10년째인데. 나이가 50이 넘었죠, 그때. 그쵸? 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고. 뭐, 날 모르니까 어린애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할 거래요. 이게 내 나름의 자기의 수행이래요. 내가 형무소에 갇혔을 때,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나올 때 내 몸은 자유로워졌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형무소에 있더래요.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그 마음이 형무소를 나온대요. 근데 내가 편하자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은 영원히 형무소에 있을 것 같아서 난 그걸 견딜 수가 없겠다고 하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노가다지만 그 사람은 나름대로 뭐 세상을 달관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뭔가 깨닫고 뭔가 해나가는 그 사람은 비록 노가다라는 최하위 등급에 있었지만 그 사람의 실천과 그 사람의 의식은 지금 생각해 보면 고도의 클래스화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나요? 볼 수 있나요? 저도 그때 멋 모르고 철없이 술 마시자고 안 그랬으면 몰랐죠. 그냥 최하위 등급 노가다죠, 그냥.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형님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클래스의 표본을 보여준 그 사람. 다들 이해하시겠죠? 예. 세상을 살다 보니까 등급과 클래스라는 게 그때는 그 개념이 없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알려준 철학이에요. 책에서 본 게 아니라. 물론 책도 중요하죠, 그렇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서 보는 철학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으로만 세상을 보지 말자고요. 그렇죠? 넓게, 넓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계급화되는 거예요. 계급이라는 것은 제가 비록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재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우리는 굉장히 이 계급화되는 것과 여러분들 많이 저항해 나가야 될 거예요. 계급은 저항에서 나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아시겠죠? 스스로 등급과의 저항이어야 돼요. 무엇과의 저항? 등급과의 저항이어야 돼요. 등급은 등급은 저항이 아니에요. 경쟁이에요. 경쟁과 저항은 다른 개념이에요. 다 이제 하나로 꿰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면은 고전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감동으로 온다는 거죠. 석굴암처럼. 그렇죠? 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자, 또 질문 없으시죠? 저 시간 조금 남았. 질문이 있는데, 준영아. 네, 예전에 물성의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이제 물성이랑 영성은 이제 양면성을 말씀하시면서 같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고, 근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물성의 퀄리티를 높인다는 말은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물성에 살고 있으니까, 이 문명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율배반적이지 않게 그거를 직면을 하고, 직면을 하되
거기에 이제 노예처럼 잡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이제 도구로 쓰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등급화된 것을 벗어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물성의 퀄리티를 높인다는 말이 곧 이제 영성이랑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말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어요. 물성의 퀄리티를 높인다는 것은 영성이 강했을 때만 가능한 거야. 영성과의 조화로움 속에서밖에 물성은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어. 없어. 못 높일 수가 있어. 우리는 영성을 강화시킨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성을 높인다는 건 돈 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맞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돈 벌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돈을 버는데 영성이 부재하다. 그렇죠? 뭐야? 뭐라고 써 있어? 무라모수, 무감어인, 무이 감자예요? 이거 뭐야 이거? 감어인, 그죠? 무감이죠? 예. 무감어인, 무감어수, 어, 감어인, 이게 무슨 뜻이야? 도윤이가 올려봐. 자, 물성과 영성은 다르지 않은 거라 그랬잖아요. 다르지 않아요. 영성은 물성을 담아요. 영성은 물성에 담겨요. 물성은 그릇이잖아, 그쵸? 영성은 거기 담긴다고요. 물성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영성이 위선이 돼요. 영성만 강조하고 물성이 약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성과 영성이 다른 말이지만 같이 움직여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물성의 퀄리티를 높인다? 그건 뭐예요? 그릇을 넓히는 수밖에 없겠죠. 소프트웨어가 무지하게 좋아. 근데 하드웨어가 못 따라가. 그럼 또 못 쓰죠. 하드웨어가 무지하게 좋은데 소프트웨어가 별 볼 일 없어. 뭐하러 이렇게 큰 걸 갖고 다녀, 비싸게 실이. 효율이 떨어지죠.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즉, 어떤 것의 퀄리티를 높인다는 것은 유무상생하는 거예요. 유무상생. 그래서 위대한 성각자들은 하나를 노력하지 않아요. 동시에 노력을 해요. 멀티태스킹이 아니에요, 이거는. 동시에 노력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만큼 따라가는 게 있어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철학을 담아가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퀄리티를 높이려면 그래야 되죠. 오늘 얘기한 것들을 영상으로 올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 뭐 까르마가 뭐냐고 아주 거창한 질문을 했는데 늘 까르마는 제가 에너지라 그랬잖아. 예, 그건 이제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고 우리가 여러분들 뭔가 성공한다라는 걸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돋보이는 걸 성공한다고 생각하죠. 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명심보감인가? 거기 나와 있잖아. 뭐라 그래요? 부모를 드높이는 게 효의 완성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부모를 칭찬받게 하면 그게 효구나. 그게 아니에요. 공자는 그렇게 유치하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공자가 얘기하는지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라는 거고 세계관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모가 이제 없어요. 저는 그래서 명예욕도 사라졌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뭐 좀 잘하면 반에서 10등만 올라가도 엄마 이러고 자랑하고 올 수 있고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 부모가 제일 좋아해 줄 때가 제일 명예가 높은 거예요, 사실은. 옆집 아저씨가 좋아하면 뭐 할 건데? 앞집 순이가 좋아하면 뭐 할 건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래, 자랑스럽게. 이게 내 부모가 내 세계관의 전부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근데 그지 같은 부모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 집은 그지고 부모는 부모지, 그쵸? 그지 같은 부모는 없어요. 가끔 애가 저보고 그래요. 자식을 죽인 부모가 TV에서 나왔대요. 자식을 죽인 부모는 없어, 임마. 이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있는 거지. 부모는 사람을 죽이지 않아. 자식을 죽이지 않아. 알았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가 있잖아요. 자기가 성공할까라는 것은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등급만 높인 거예요, 그냥. 소가 A에서 특 A로 높아진 거야, 그냥. 그거는 성공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은 공을 이루는 게 성공이잖아요. 공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나와 세계와의 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성공은 네가 잘난 게 아니야. 네가 별로 못 나더라도
세상과 어떻게 에너지의 교환을 할 수 있느냐는 거야. 그게 진짜 성공이야. 네 잘나면 뭐 할 건데? 네 잘나면 사람들이 네 잘났다 그러면 겉으로는 잘났어 그러죠. 속으로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그래. 흠집 잡으려고 그래. 연예인들 박살 나잖아. 내가 별 볼 일 없고 가진 거 없어.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별 볼 일 없는데 왕까지 데려가가지고 그 삼으려고 자기 걸로 만들려고 그러는 그 인한 사람 얘기했잖아요. 세상과의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는 인간, 상생할 수 있는 인간.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은 건의도 할 수 있는 거야. 건의가 난 지금 찌질하니까 뭐 대학 군대 갔다 와서 뭐 대학 나와가지고 뭐돈 벌어가지고 회사 들어가지고 결혼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래? 출세했네. 그게 성공이냐? 유치한 거야, 유치한 거. 결혼 안 해도 돼. 애 안 낳아도 돼. 직장 안 다녀도 돼. 돈 없어도 돼. 성공하면 학습 능력 없어. 진짜 위대한 성공은 네가 그 자리에서 세상과 어떻게 조우할 수 있느냐. 그것만 신경 써봐. 등급 높인 새끼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알겠어? 그게 성공이야.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돈 벌고 막 우리끼리 막 이렇게 잘해보고 막 해외여행도 가고 막 우리 망한 거야. 여기 전부 다 노인정대 그러면. 그리고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안에서 등급이 나눠져. 이 새끼 나보다 원래 안 했었는데 이 새끼 말이야 저랬었는데 저 여자 뭐 이렇게 이지랄하고 있다니까요. 서로 질투하고 등급 나누고 내가 여기서 좀 더 했었는데 왜? 퍼지지를 못하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에너지를 만들어야지. 그게 우리가 성공이지. 그리고 그 안에서 뒤져야지. 그치, 여러분? 우리 성공이라는 단어부터가 잘못됐어요. 지만 잘나면 되는 거야, 그냥. 지만 잘나면. 트럼프야, 그냥.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살아, 세상을. 저는 제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옛날에도 그런 말, 20대 때 저한테 성공했냐고 그러면 전 바로 성공했다 그래요. 나 성공했어요. 이제 세상을 알았거든. 내가 비록 못나고 별 볼 일 없지만 나는 이제 세상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는 알았어.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니까 나 성공한 거야. 배짱이 생기는 거죠. 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성공을 해야지. 그치? 응. 등급을 높이지 말고. 그게 여러분들 성공이라는. 거. 응. 자, 뭐 또 하실 말씀 있어요? 지금 다 지나갔어. 다음에 선생님 또 진도 나가야 질문입니다. 돼. 성우야. 오늘 진도 못 그, 나가겠네, 또. 응. 네, 아까 계급은 그 희생이랑 관련이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희생이 저번에 저희 얘기할 때는 아까 그 일하실 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나도, 나도 예를 들어 뭐 밥을 굶는다거나 뭐 돈이 떨어진다거나 하면 언제든지 나도 저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인정하고 그 일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게 이제 희생이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계급화를 이렇게 계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그 희생 정신이 밑에 깔려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희생정신이 아니고 책임의식이야. 질문의 내용이 뭐야? 요지가? 아, 그 계급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희생을 바탕으로 그 계급을 만드는 게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까 근데 희생이랑 관련이 없다라고 하신 것 같아서. 계급이? 계급화가? 근데 아까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아니, 계급은 책임을 바탕으로 계급이 만들어진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계급이 아니죠. 귀족이라는 건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걸 믿고 사람들이 귀족으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귀족인 척하는 놈들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쵸? 계급 클래스화 된다는 것은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거야. 그 책임이라는 건 뭐야? 자, 봐. 영국이 저 어디 포클랜드인가? 거기 침범할 때 그 자기들 속국이었잖아. 그치? 누구 보냈어? 왕자 보냈잖아. 비행기 조종해가지고. 그게 뭐야? 책임을 지는 거야.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란 말이야. 사람들은 그걸 보고 사실 형식적이야. 뭐 위험한 일도 안 했어. 그래도 어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야.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준다라는 것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곧 희생이란 말이야. 어, 희생이라는 말을 자꾸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업에 꾸준히 나온 사람과 가끔 나온 사람들의 인지도가 다르지 않을까요? 굳이 얘기한다면? 그렇죠? 그런 차이야. 그죠?
계급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게 아니야. 만들어지는 거야, 그냥. 내가 여기 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자꾸 확장시켜 나갈수록 사람들은 인정해 주는 거야. 쟤는 저 정도까지는 가능해. 저 정도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라는 권위가 만들어지는 거야, 권위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청와대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저는 달라지지 않아요. 이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등급이 높아졌다고 착각하는 거야. 일반 대중들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다 예를 들면 막 청와대에서 불렀어. 거기서 얘기해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출세했네. 이건 등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근데 제 입장에서 뭔지 아세요? 청와대가 나를 불러준 게 나한테는 출세가 아니라 그냥 청와대까지 내가 뭐에 확장된 거예요. 그냥. 한 국가까지도 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셨어요? 그걸 갖다가 원래 내 자리야 거기가. 그 정도 수준이. 대통령님이 날 불러주신 게 아니라 내가 원래 거기까지 포용이 된 거야, 그냥. 뭘 그 대단하다고 생각해. 자, 보세요. 불과 7년 전, 정확하게 7년 전만 해도 저는요, 통장에 제로였고요. 집 한 채 없고요.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았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도 내 이야기 듣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정신 박약이야 1등급짜리 아이 하나 데리고 있는 옥탑방에서 사는 그냥 촌부에 불과했던 인간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떠든다고 해서 제 등급이 올라왔다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그게 무슨 망발이야. 그건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 저는 여기까지 내 스스로 확장한 거예요. 그리고 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에 대해서? 그쵸? 여러분들 저랑 등급 싸움 하실 거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왜 그 에너지를 이렇게 확장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등급화된 인간들만 그렇게 성공을 논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불러주고, 그건 유치한 거잖아요. 아니, 법정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끔 청와대 가가지고 연설할 수 있잖아. 그쵸? 했잖아요. 실제로. 그럼 그 사람들이, 나 청와대 갔다 왔어. 막 그래요? 그건 하수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하수들이나. 그쵸,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트럼프가 불러도 안 갈 수 있고요. 그쵸? 간다 하더라도 불러준 게 아니라, 그쵸? 내가 거기까지 확장된 거예요. 그만큼 내가 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자연스러워요. 내 집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쵸? 내가 대통령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오만함이에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그쵸? 우리가 한 번 태어나면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사사로운 어떤 감정적 소요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여러분들. 좀 귀찮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귀찮고 힘들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거 연연하면 여러분들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자,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들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맞잖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청탁하실 거 있으세요? 돈 좀 깎아주세요 하고 건의밖에 못해 그거는 여러분들. 그렇죠? 버려서 아무나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센터장한테 전화해야 돼요. 그런 전화는. 저 소장님한테 말하기 뭐하니까 센터장님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이런다고요. 그렇죠?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전화 온 적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옛날엔 했어요. 저한테. 그 변액보험 한 30만 원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죠? 음,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건 아직 저기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 하는 거죠. 이거는 서로의 권위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쵸? 저도 여러분들의 권위를 지켜줄게요. 서로, 서로 우리는 귀족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귀족이에요. 귀족에게 클래스에는 뭐 예가 있잖아요. 예. 그쵸? 서로에게 선이 있잖아요. 우린 그걸 서로 지켜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그게 럭셔리한 거예요. 근데 쌍놈들은 그 선이 없어요. 예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둘 양면을 다 보세요. 양면을. 아셨죠? 귀족과 나머지 양면을 다 보세요. 우리는 쌍놈이기도 하지만 양반 귀족이기도 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죠.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걸 오늘 알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 귀족의 마인드를 가져보세요. 야! 이종규 선생님 말씀하세요.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좀 네, 전에 그 질문을 하니까 영성이, 질문하는구나. 협박을 해야 돼, 사람들을 이렇게. 예, 말씀하세요. 영성이랑 물성 얘기하시면서 그 물성의 그릇에 영성이 담긴다는데 하셨거든요. 근데 그 반대가 아니에요? 저는 아, 반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성의 그릇에 영성이 담기고요. 예, 그게 맞아요. 예. 제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럼.
죄송합니다. 너무 허무해서. 그러면 영성의 그릇에 물성이 담기는 게 맞나요? 응? 물성이라는 하드웨어에 영성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담기겠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렇죠? 마음은 풍요로운데 먹고 싶은 걸 못 먹어. 힘들어. 그렇죠? 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몸이 물성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이 건강한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영성의 의지가 없이는 몸은 절대 건강하지 않아요. 맨날 스트레스 받고 운동 열심히 한다고 몸 건강해질 것 같으세요? 맨날 스트레스 폭탄 맞고 맨날 쪼들리고 그러면 몸 다 망가져요. 이해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성과 영성의 분리가 아니라 결국은 둘이 같다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의 그릇에 물이 담기면 여러분들은 물과 그릇을 따로 보시지 않으세요? 따로 보이시겠지만 제 입장에는 같은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늘 너무 어렵고 좀 심각한 주제를 얘기해서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깊게 해보시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깊이 있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시나리오도 많이 굴려야 돼요. 그렇죠?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의 환상이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구체적으로 꿈을 꿔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만들어 왔어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이랬다 저랬다 해왔지만 유유부단하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명확하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예, 투자도 여러분들 저처럼 좀 명확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다 보니까 삶 자체가 좀 허술할 수는 있겠지만 그 에너지가 만족하진 않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즉 구체적 오죽하면 제가 빵 만들어서 종칠 얘기까지 했잖아.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게 절대 허술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이 도전 시간에 공부하면서 그런 시나리오들을 계속 우리가 구체화시켜 보자고요. 그럼 어느 순간 우리는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영아 잘 가. 고맙습니다.